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회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중국의 다음 5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숫자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숨 고르고 있다는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국가 전략의 변경점입니다. 우선 왜 중국이냐면요. 이미 세계 경제에서 중국은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제조, 기술, 소비 측면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요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조금 다른 중국이 보여집니다. 과거처럼 저비용 인력과 대량 생산 모델이 아닌 기술 자립, 즉 셀프 리라이언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 전략적으로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 전략적으로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즉 EDA 분야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부분을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또한 곧 있을 중국 공산당의 4차 전체 회의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인 이 회의가 전략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간다면 한국과 글로벌 기업들에겐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왜 지금이 변곡점인지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기술 자립과 전략 산업 강화입니다. 기술 자립,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장비, 전기차 산업은 대부분 외국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반도체 설계나 장비 쪽은 미국, 일본,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사실상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이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연구기관인 C캐리어가 처음으로 자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2를 독자 개발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죠. 왜냐면 그동안 반도체 설계는 미국의 시놉시스나 캐던스 같은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스스로 설계 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도 핸들이나 브레이크 시스템은 외국 회사에서만 사와야 했던 건데 이제는 사지 않고 그 부품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에 대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즉 외국이 수출을 막거나 제재를 해도 그래 마음대로 해라 우리끼리 만들면 되지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이 중요한 거죠. 중국은 이제 자급자족형 기술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일본, 대만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결국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기술 자립 움직임은 단순히 반도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신흥 산업이라고 불리는 분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은 이미 AI 국가전략 2030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2030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1위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를 국가의 두뇌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챗GPT, 엔비디아 이런 단어 많이 들으시죠? 그 중심에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 라는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자립과 산업 집중 구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국가가 밀고 있는 성장판이 열린 거죠.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내수와 글로벌 공급망의 균형, 즉 중국이 말하는 쌍순환 전략이에요. 이 단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죠. 쌍순환이 뭐야? 두 개가 도는 건 알겠는데 이런 느낌. 그럼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는 박보다 안을 먼저 챙긴다. 지금까지 중국은 세 개의 공장이었습니다. 값싼 인건비로 옷,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정말 모든 걸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했죠. 그 덕분에 성장했지만 동시에 수출 의존 경제라는 약점도 생겼습니다. 즉 외국이 주문을 멈추면 중국 경제가 멈춘다는 구조예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제재 이런 외부 변수들을 겪으면서 중국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밖이 흔들려도 안에서 버틸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에요. 이 전략은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립니다. 첫 번째, 내순환으로 중국 안에서 생산하고 중국 안에서 소비한다. 두 번째, 외순환으로 세계와 연결된 무역과 투자는 계속 유지합니다. 즉, 밖이 멈춰도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로 바꾸겠다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셀 인 차이나로. 이걸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엔 중국이 1억 대의 스마트폰을 만들면 그중 7천만 대는 미국,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미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즉, 만들어서 밖에 팔던 나라가 아니라 만들어서 안에서 소비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 셀 인 차이나의 의미예요.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전, 자동차, 의약품, 전기차, 심지어 반도체까지 모든 산업이 내부 수요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요. 내수 강화는 즉 산업 인프라 확장입니다. 그럼 내수가 커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결국 산업 기반 시설, 즉 인프라 투자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이 수출용 공장이 아니라 내수용 생산 시설을 늘리면 이제 거기에 로봇,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전력 장치, 물류 네트워크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 확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투자 기회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을 만드는 건 중국이 아니라 기술력 있는 나라들, 즉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공급망의 중심이 다시 중국 안으로 갑니다. 자, 그럼 글로벌 공급망 이야기도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구조였죠.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과 대만이 칩을 만들고 중국이 조립해서 전 세계로 수출. 이게 지난 20년간의 세계 분업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중국이 말합니다. 우리가 설계도 만들고 부품도 만들고 조립도 하겠다. 즉, 공급망의 중심을 다시 중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도 기술 독립하겠다가 아니라 위기를 대비한 장기 보험이에요.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강화해도 중국이 자체 공급망을 갖추면 충격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부화 구조가 생기면 공장 자동화, 에너지 효율화, 소재 국산화 같은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말은 곧 기술, 장비, 소재 회사들의 수요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이제 핵심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요? 먼저 떠오르는 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이에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자국 내 반도체 라인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장비는 한국, 일본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바로 수혜 1순위죠. 대표적으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SNAMT,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 중국 현지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중국 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아직 25% 수준입니다. 나머지 75%는 외국산이에요. 즉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주목할 분야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내수가 커지면 전력 수요가 급증해요. 중국은 지금 스마트 그리드, 즉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도 기회예요. 왜냐하면 전선, 변압기, 전력 장비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일진정이 같은 전력 관련 기업들이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직간접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로봇, 물류 자동화예요. 내수가 커지면 그만큼 물류량이 폭증하죠. 그걸 감당하려면 사람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움직여야 합니다. 즉 AI 물류센터, 로봇팔, 자율이동 로봇 이런 분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한국의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SM코어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정학과 무역 리스크, 즉 나라 간의 갈등이 오히려 돈이 되는 기회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이건 요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예전엔 전쟁, 제재, 무역 갈등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 또 떨어지겠네 하고 겁부터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어떤 산업이 이때 수혜를 받을까 이걸 먼저 계산하는 시대가 됐어요. 중국이 밸브를 잠그면 세상이 바로 흔들린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히토류라는 게 뭐냐면요. 이름만 보면 뭔가 대단히 희귀한 보석 같죠. 사실은 전기차 모터, 반도체, 스마트폰, 풍력 터빈,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원소들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진동 모터에도 전기차의 구동 장치에도 심지어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전 세계의 70% 이상을 중국이 캐고 정지한다는 거예요. 즉 중국이 우리 이거 잠깐 수출 줄이겠다 이 한마디만 해도 세계 산업이 바로 멈칫합니다. 이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순간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전 세계 증시에서 일제히 오릅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그럼 대체 공급처는 어디지 하고 바로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호주, 캐나다,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업들이 주목받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리나스 주가는 중국이 수출을 막겠다고 했을 때 단 하루 만에 20% 급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삼화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슈 때마다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을 받죠. 이게 뭐냐면 리스크가 아니라 수급의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지정학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예전에는 뉴스에서 미중 갈등 심화, 대만 해협 긴장 이런 말만 나오면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학습을 끝냈거든요. 예전엔 하나의 공급망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플랜 B를 만들어두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예전엔 아이폰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립했죠. 그런데 미중 갈등이 커지니까 생산 거점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기회가 생깁니다. 중국 대신 생산을 맡게 된 나라들의 부품, 장비, 물류 시스템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즉 위기 지역이 생기면 그 옆 나라가 성장한다.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의 공식이에요. 한국은 그 옆 나라 중에서도 가장 유리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바로 대체 공급국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제한하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당장 중국 대신 품질은 좋고 정치 리스크는 적은 나라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실제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이 미중 갈등 국면마다 꾸준히 수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는 한국 장비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공급 기회가 되는 거죠. 즉, 중국이 잠그면 한국이 판다. 이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만드는 새로운 판. 지정학 이슈는 단순히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돈의 이동이에요. 예를 들어 중국이 히토류를 잠그면 히토류 대체 기업들이 오릅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면 한국, 대만의 장비 기업이 오릅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줄이면 LNG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오릅니다. 즉, 갈등은 새로운 산업 재편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리스크는 늘 있겠지만 방향을 보면 돈이 보입니다. 이제 시장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건 악재다 하고 끝내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게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관점이 생기면 그때부터 돈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리튬, 흑연, 망간 같은 배터리 원료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럼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 같은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태양광 부품 수출을 줄이면 한국의 OCI, 한화솔루션, 신성이엔지 같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바로 움직이죠. 결국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체 가능한 나라의 기업이 강해지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이상 악재로만 볼 수 없다. 그 순간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공급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자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체 기업이 주목받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 기술력과 정치 안정성 덕분에 대체 공급망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공포 뉴스가 아니라 기회 신호다. 즉, 전쟁과 제재가 시장을 흔들 때 그 속에서 누가 대신 움직일지를 보는 게 투자자의 시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뉴스에 중국 제재, 수출 제한, 무역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겁내지 말고 그 반대편에서 웃을 기업이 누군지 보세요. 그 기업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회는 곧 리스크, 그리고 리스크는 곧 새로운 기회예요. 좋은 변화가 나타나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게 너무 과열되면 금세 조정이 오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어디를 담고 어디를 피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중국 중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게 세 가지예요. 정책의 타이밍, 기술 자립의 속도, 그리고 글로벌 협업 구조. 첫째, 정책의 타이밍. 중국의 발표는 항상 선반영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AI, 반도체, 신에너지 같은 단어가 언론에 흘러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홍콩 증시, 심천시장 관련 섹터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그 뉴스에 연동돼서 움직이죠. 예를 들어 중국이 전력망 디지털화를 언급하면 LS 일렉트릭, 일진정이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이 들썩이고 AI 반도체를 언급하면 한미 반도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장비주가 따라오릅니다. 즉 정책의 직전 구간을 노려야 한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인다. 이게 중국 테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둘째, 기술 자립의 속도. 중국이 얼마나 빨리 외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중국은 전력, 반도체, 배터리, 로봇 같은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100% 자립하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보면 칩 설계는 어느 정도 되지만 노광 장비나 고급 소재는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중국이 자립하기 전까지는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자국 반도체 공장을 늘리면 한국에 EUV용 소재, 장비, 케미컬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확대하면 한국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기업이 납품합니다. 즉 기술이 국산화되기 전까지의 공백기가 바로 우리의 투자 타이밍이에요. 셋째, 글로벌 협업 구조의 변화. 공급망이 재편되면 파트너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과 일본이 부품을 만들고 중국이 조립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설계도 만들고 자국 부품을 쓰되 일부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즉 조립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한국 기업이 단순 하청이 아니라 공급망 파트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로봇 공정에 들어가는 센서, 감속기, 모터는 여전히 일본과 한국 제품이 쓰입니다. 중국 AI 반도체 연구소가 쓰는 소재, 식각가스, 케미컬은 대부분 한국 제품이에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기회예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입니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굴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죠. 미국 제재로 막혔던 걸 내부 기술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국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는 테스트 장비 분야 세계 1위 수준,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은 중국향 장비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공정 소재 공급사입니다. 중국이 공장을 짓는 만큼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AI와 로봇 산업이에요. 지금 중국 정부는 AI 굴기 2.0을 선언했습니다. AI 칩,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AI가 발전하면 서버,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대한전선은 전력 효율화와 AI 센터용 전력 장비 수요가 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M코어는 물류 산업용 로봇 시스템 관련주로 중국 내 자동화 수요 확대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은 히토류와 소재 섹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히토류, 흑연, 망간, 리튬 등 핵심 자원 수출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시장은 그럼 대체 공급자는 어디지? 이걸 바로 찾죠. 한국에서는 노바텍,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 같은 기업들이 대체 소재 수출 증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변화가 명확해지고 나서 움직입니다. 즉 뉴스에 나오고 증권사 리포트에 등장하고 TV에서 다뤄지고 나서 들어가요. 그때는 이미 2차 상승 물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구조가 변하는 초입 단계예요. 예를 들어 중국이 자국 반도체 육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을 때 한국 장비주는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석 달 뒤 실제 투자 예산이 풀리자 원익 IPS가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 이미 들어간 사람과 그 후 뉴스 보고 들어간 사람의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정리하자면 중국 정책은 발표 전부터 선반영된다. 뉴스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기술 국산화는 완전하지 않다. 그 공백기를 메우는 한국 기업이 기회다. 공급망 구조가 바뀐다. 기존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기업을 찾아라. 그리고 변화에 초입해서 움직여라. 이미 뉴스에 나온 건 2차 상승이다. 결국 지금 이 시점은 공포를 피하는 구간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선점하는 구간이에요. 누가 먼저 눈치채느냐? 그게 이번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지금 중국은 성장률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은 단순했습니다. 공장 돌려서 싸게 만들어 팔자. 이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수출 중심이 아니라 기술 중심의 나라로 전환 중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공장이 경쟁력이었지만 이제는 두뇌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배터리 같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직접 지정하고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돈을 밀어넣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기술로 나라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생존 전략이에요. 이 변화는 결국 한국에게도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건 중국이 스스로 다 못하는 영역이에요. 바로 그 틈새가 우리 기업의 기회가 됩니다. 중국이 반도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광 장비, 시가가스,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화학 소재 같은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죠. 즉, 중국이 아무리 빠르게 자립을 외쳐도 기술 공백에 5년에서 10년은 남아있다. 그 기간이 바로 한국의 장비와 소재 기업에게는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24년 이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비중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계속 상승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중국의 산업 구조가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책은 뉴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장은 미리 움직이죠.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AI 인프라 강화 예산을 늘리겠다는 말을 하기 3주 전부터 심천 거래소에서는 AI 서버 관련주들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 시장도 똑같습니다. 2023년 2차 전지 육성 법안이 통과되기 전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는 이미 2달 전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즉 뉴스는 늦고 움직임은 미리 나타납니다. 우리는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를 예측해서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 시장은 불안의 장세 속에서 기회를 키우는 구간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죠. 시장은 좋은데 내 계좌는 왜 조용하지? 맞아요. 그건 유동성이 특정 섹터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자금이 방향 없이 전체를 밀어올리는 장이 아니라 정책과 연결된 일부 산업만 성장하는 편식 장세예요. 그럼 우리는 전체 시장을 보지 말고 집중되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4가지 축입니다. 반도체 장비, AI 인프라, 로봇 자동화, 그리고 히토류 및 핵심 소재. 이 산업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리스크 없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성과 위험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입니다. 지금 중국이 기술 자립을 외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진 않겠죠. 제재도 받을 거고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수익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해 보이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순간이에요.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그 안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너무 빨리 들어가서 소문에 휩쓸리지 말 것. 두 번째, 너무 늦게 들어가서 이미 오른 종목을 따라가지 말 것. 변화의 초입을 감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3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정책 캘린더를 체크하세요. 중국은 5년마다 그리고 해마다 3월 전인대에서 산업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 전후 2주가 시장의 변동 구간이에요. 그 시기를 기억하세요. 둘째, 내 포트폴리오 안의 중국 노출도를 점검하세요. 내가 가진 기업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가 혹은 중국과 경쟁 중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수혜, 완성 제품으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회사는 리스크 이렇게 분류만 해도 투자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셋째, 준비된 기업을 눈여겨보세요. 정책이 실제로 나오면 그걸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기술력, 자본력, 정부 인증이 있는 기업이 먼저 움직입니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는 한미반도체,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 소재는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후성, 전력 인프라는 LS 일렉트릭, 일진정이,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에요.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정책 방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포지션을 잡는 연습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보다 좋은 이야기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건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투자자의 관점,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건 그 기업이 시장의 큰 변화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 가스 칩실 퍼센트를 중국에 납품하는데 중국이 자체 생산이 어려워지면 수출이 늘 수밖에 없다. 이게 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기업은 뉴스 한 줄이 나와도 시장이 설명 가능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주식 한 종목에도 나만의 스토리를 붙여라. 그게 투자자의 방향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언제나 기회와 두려움을 동시에 던진다. 지금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죠?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가 진짜 공부가 되는 시기예요. 남들이 불안해할 때 공부하고 남들이 안 볼 때 구조를 보는 사람만 다음 파도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그 파도가 오기 전 물이 뒤로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용할 뿐 그 밑에서는 이미 큰 물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지금 기술로 성장의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노동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 AI, 전력, 로봇, 히토류 같은 핵심 산업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간 지점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결국 투자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변화를 읽는 통찰이에요. 앞으로의 5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산업의 패권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뉴스보다 방향을 보세요. 차트보다 이야기를 보세요. 그게 진짜 시장의 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에 새로운 방향을 하나라도 더 열어드렸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해마처럼 시장 속 깊이 잠수했다가 기회라는 먹잇감을 딱 낚아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장 친구 주식해마였습니다.